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수희 변호사, 채널A 송찬욱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보셨듯이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 후보들 간의 일명 해경군 김씨 SNS를 놓고 논란인데요. 송찬욱 기자,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이 트위터 계정이 HK킴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예비 후보의 부인 이름이 김혜경 씨인데 네. 이게 이니셜이 같다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지금 이재명 예비 후보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전해철 의원이 마치 자유한국당과 과거에 손이라도 잡았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과거에는 또 이제 이재명 예비 후보가 대선 경선을 앞두고 있을 때는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좀 비판하는 글도 올라왔다고 하면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그러니까 경쟁 후보에 대해서 좀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제 공교롭게 이재명 후보의 그러니까 부인의 이름과 이니셜이 같은 계정이라는 거죠. 네, 심지어 생년 출생월도 같다고 해요. 08이. 네, 그렇죠. 출생월도 같고 또 과거에 이재명 예비 후보의 과거 사진도 그 계정에 올라왔다 그래서 이게 부인 계정 아니냐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해철, 양기대 두 후보는 선관위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 뭔가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또 행동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좀 중론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후발주자인 전해철 의원과 양기대 광명시장이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기 위해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지금 집중 공략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은 사실이 아니다. 아내는 SNS도 하지 않는다. 계정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결선 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민주당 경선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문재인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를 두고 지금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굉장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재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 송파을 재선거에 국회의원 재선거에 지금 출마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아예 무슨 문재인 복심 이런 띠를 두르면서 선거운동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대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오히려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행위라고 좀 반발을 하는 등 상당히 이제 문재인 마케팅이 좀 뜨거운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문재인 마케팅이 논란이 되니까 이 문재인 노무현의 이름을 쓸 수 없다고 했다가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총선 때 이게 공보물에 보면은 경력에 쓸 수 있는 공식 직함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참여 정부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선거법에 따라서 공보물에 쓸 수 있는 공식 직함도 못 쓰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런 거는 쓸 수 있게 된 거죠. 참여 정부라도 국민의 정부 이런 내용들을 쓸 수 있는데 결국 그거는 김대중, 노무현 이런 이전에 민주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이름을 쓸 수 있고 관련성을 이제 부각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당내 경선의 경우에는 보통 힘이 있다. 나는 힘이 있는 후보다.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걸 되게 과시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과열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외려 청와대에 누가 되는 경우도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청와대에서 나 나가라고 했다라는 말까지 하는 후보들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좀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최고위에서는 그런 공보물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로 노무현 김대중 이런 제가 직함을 안 써 죄송합니다만 관련성들은 좀 쓸 수 있는 걸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네. 민주당에서 아무래도 경선에 유리하려면 지지율이 현재 높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고 나도 이렇게
정통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후보들 중에 이제 예비 후보들 중에는 청와대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장차관으로 일했던 경력이 있을 때는 어느 정부 때 내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어느 분과 무슨 연관성이 있다.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인기가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또 소위 문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 즉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나 아니면 당내의 어떤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도 사실은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또 보면 예비 후보들 중에 만약 청와대 근무 경력이나 장차관 경력이 없는 사람들 그걸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분들이 주장하는 그럼 이게 공정하냐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냥 공정하게 그 사람이 인물의 능력을 보고 투표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경선 과정에서 특정 어떤 정부에 근무를 했거나 연관성이 있는 걸 그걸 부각해서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 개인의 어떤 능력보다는 어떤 그 다른 요소가 결국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제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선관위는 안 된다고 했다가 최고위원회 지금 뒤집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빨리 조율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후에 그러니까 경선에서는 저는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다고 보고요. 네. 경선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는 써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후보나 아니면 바른미래당 후보가 정해진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연관성을 홍보하고 알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송철욱 기자 궁금한 게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 선관위에서는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며칠 뒤에 이 최고위에서는 이런 결정을 또 뒤집었거든요. 네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뒷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뭐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허용을 하는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또 그 다음에는 이게 또 불공정하니까 전부 다 허용하지 말자 했는데 또 추미애 대표가 이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이게 추미애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왜 못 쓰냐 이렇게 제동을 걸면서 결국 최고위는 이제 당 대표와 이제 지도부들이 회의를 하는 건데 거기서 결과적으로 다시 그러면 전부 다 쓸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방금 최진봉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문재인 대통령의 뭐 무슨 비서관이다. 네. 이게 경력이 들어간 사람과 이런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 일을 안 했던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난 참여정부 뭐뭐다. 참여정부가 아니고 뭐 국민의 정부 뭐뭐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동시에 이제 경합을 했을 때 그 인물을 보기보다는 그 경력을 보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민주당에도 뭐 친문, 비문 이렇게 좀 개파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비문 진영에서는 어떻게 당이 특정 세력이 이렇게 좌지우지될 수 있냐 이런 좀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그 결선 투표제를 할 때 결정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압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거를 근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압박을 받고 이런 거는 뭐 뒤에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계속해서 한 주간의 뜨거웠던 정치권 인물들의 날선 공방을 알아보는 코너죠. 정가 빅매치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두 분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김문수, 김태호 전 지사, 이인재 전 의원까지 올드보이들을 전략 공천하며 홍준표 대표는 보수가 결집하는 카드가 될 거다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추미애 민주당 대표 낡은 인물로 땀질 공천이다. 국민 심판 직면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올드보이 대거 귀환 한국당의 전략 이수희 변호사님 맞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정말 추미애 대표의 땜짓일 처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신인이 지금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6.13 지방선거에. 근데 신인이 나왔을 때는 익숙해지는 것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송파을처럼 배현진 전 아나운서의 경우에는 워낙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지방선거의 경우에 중앙에서 일을 했던 관료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내려갔을 때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한국당이 워낙 지지율이 답보 상태다 보니까 새로운 인물의 수혈도 쉽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큰 인물이라고 기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제 전면에 내세운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미애 대표가
뭐 올드보이는 맞는데 뭐 땜질 공천이다라고까지 이제 격하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지역의 또 지방선거는 중앙하고 다르게 그 지방의 특색들이 있고 그 지방의 그 주민들의 또 정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홍준표 대표로서는 뭐 최선의 공천을 한 거라고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또 이제 추미애 대표도 뭐 그 민주당의 경우에도 새 인물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네. 그 뭐 좀 나이가 그 더 젊다는 것 뿐이지 나이 비교를 가지고 단순히 뭐 올드보이다 아니다 얘기할 거는 아니고 새 인물이 없고 또 처음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처음엔 또 문재인 대통령은 허용을 하는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네. 또 그 다음에는 이게 또 불공정하니까 전부 다 허용하지 말자 했는데 또 추미애 대표가 이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이게 추미애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왜 못 쓰냐 이렇게 제동을 걸면서 결국 최고위는 이제 당 대표와 이제 지도부들이 회의를 하는 건데 거기서 결과적으로 다시 그러면 전부 다 쓸 수 있게 하자.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이제 방금 최진봉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문재인 대통령의 뭐 무슨 비서관이다. 네. 이게 경력이 들어간 사람과 이런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 일을 안 했던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난 참여정부 뭐뭐다, 참여정부가 아니고 뭐 국민의 정부 뭐뭐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동시에 이제 경합을 했을 때 그 인물을 보기보다는 그 경력을 보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그 민주당에도 뭐 친문, 비문 이렇게 좀 개파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비문 진영에서는 어떻게 당이 특정 세력이 이렇게 좌지우지될 수 있냐 이런 좀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그 결선 투표제를 할 때 결정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압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거를 근데 뭐 공개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압박을 받고 이런 거는 뭐 뒤에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뭐 네.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계속해서 한 주간의 뜨거웠던 정치권 인물들의 날성 공방을 알아보는 코너죠. 정가 빅매치,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두 분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김문수 네, 그러면은 그 선거법에 따라서 공보물에 쓸 수 있는 공식 직함도 못 쓰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런 거는 쓸 수 있게 된 거죠. 뭐 참여 정부라도 국민의 정부 뭐 이런 내용들을 쓸 수 있는데 결국 그거는 뭐 김대중 노무현 이런 이전에 민주당의 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그 이름을 쓸 수 있고 관련된 그 관련성을 이제 부각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당내 경선의 경우에는 보통 그 힘이 있다. 나는 힘이 있는 네. 후보다. 뒤에서 나를 밀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걸 되게 과시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뭐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과열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외려 청와대에 누가 되는 경우도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뭐 청와대에서 나 나가라고 했다라는 말까지 하는 후보들도 나오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은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최고위에서는 그런 공보물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로 노무현 뭐 김대중 이런 그 제가 이제 직함을 안 써 죄송합니다만은 그 관련성들은 좀 쓸 수 있는 걸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네. 민주당에서 아무래도 경선에 유리하려면 지지율이 현재 높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고 나도 이렇게 정통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후보들 중에 이제 예비 후보들 중에는 청와대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장차관으로 일했던 경력이 있을 때는 어느 정부 때 내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 어느 분과 무슨 연관성이 있다.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인기가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또 소위 문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 즉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나 아니면 당내의 어떤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도 사실은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또 보면 예비 후보들 중에 만약 청와대 근무 경력이나 장차관 경력이 없는 사람들 그걸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분들이 주장하는 그럼 이게 공정하냐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냥 공정하게 그 사람이 인물의 능력을 보고 투표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경선 과정에서 특정 어떤 정부에 근무를 했거나 연관성 있는 걸 그걸 부각해서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 개인의 어떤 능력보다는 어떤 그 다른 요소가 결국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제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선관위는 안 된다고 했다가 최고위원회 지금 뒤집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빨리 조율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후에 그러니까 경선에서는 저는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다고 보고요. 네. 경선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는 써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후보나 아니면 바른미래당 후보가 정해진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연관성을 홍보하고 알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송철호 기자 궁금한 게 예. 얼마 전에 이제 민주당 선관위에서는 네.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며칠 뒤에 이 최고위에서는 이런 결정을 또 뒤집었거든요. 네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뒷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뭐 처음에는 아무래도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수희 변호사, 채널A 송찬욱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보셨듯이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 후보들 간에 일명 해경군 김씨 SNS를 놓고 논란인데요. 송찬욱 기자, 네.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이 트위터 계정이 HK킴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예비 후보의 부인 이름이 김혜경 씨인데 네. 이게 이니셜이 같다면서 지금 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지금 이재명 예비 후보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전해철 의원이 마치 자유한국당과 과거에 손이라도 잡았던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과거에는 또 이제 이재명 예비 후보가 대선 경선을 앞두고 있을 때는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좀 비판하는 글도 올라왔다고 하면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그러니까 경쟁 후보에 대해서 좀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공교롭게 이재명 후보의 그러니까 부인의 이름과 이니셜이 같은 계정이라는 거죠. 네, 심지어 생년 출생월도 같다고 해요. 08이. 네, 그렇죠. 출생월도 같고 또 과거에 이재명 예비 후보의 과거 사진도 그 계정에 올라왔다 그래서 네. 이게 부인 계정 아니냐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해철 양기대 두 후보는 선관위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 달라 이렇게 네. 하는 건데 뭔가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또 행동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좀 중론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후발 주자인 전해철 의원과 양기대 광명시장이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기 위해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지금 집중 공략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은 사실이 아니다. 아내는 SNS도 하지 않는다. 계정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결선 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민주당 경선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내부적으로는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문재인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를 두고 지금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굉장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최재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 송파울 국회의원 재선거에 지금 출마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아예 무슨 문재인 복심 이런 띠를 두르면서 선거운동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상대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게 오히려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행위라고 좀 반발을 하는 등 상당히 이제 문재인 마케팅이 좀 뜨거운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문재인 마케팅이 논란이 되니까 이 문재인 노무현의 이름을 쓸 수 없다고 했다가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총선 때 이게 공보물에 보면은 경력에 쓸 수 있는 공식 직함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참여 정부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